호남역사 아카데미 1월 범어에서 찾은 우리말의 역사, 우리말 범어사전 김석훈 저자가 펼치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네, 맨 처음에 제가 늘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의 족보 뿌리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말 범어사전이라고 사실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 관련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모든 말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들이 다 주인입니다. 뭐 말에 있어서 누가 따로 어떤 뭐 지은이가 있고 저자가 있겠습니까? 수수만 년 내려오는 우리의 역사, 또 우리의 전통과 문화, 그 언어를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 그대로 깨댕이, 이 몸체, 하드웨어가 있다라면 우리들의 소프트웨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통제하고 제어하는 게 곧 우리들의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머릿속에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들의 일상사의 말을 부모님과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다 듣고 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국 이사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우리 몸 안에 DNA가 또 그 인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그 역사는 지구의 역사만 하나도 46억 년이 47억 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과학자들의 그 모든 결론들이 어느 시대가 지나면 그것마저도 이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도는 이렇게 이제 간단한 지도이지만 20만 년 전에 우리의 아시아, 유럽 그리고 심지어 남극까지가 함께 이렇게 붙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내용들은 좀 큰 맥락적으로 시간의 여유를 가지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 뭐 함께 다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여 있는 자료죠. 좀 이렇게 귀한 그 지도인데 이것을 제가 이제 발췌를 좀 했습니다. 참책에서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보시는 이 계보인데요. 위에 보게 되면 아까 상원갑자 BC 8937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가 아까 망공 961년이 되겠죠. 우리의 역사가 만 년만 되겠습니까? 청주의 소로리 벽시가 15,000년 전입니다. 우리들의 고인돌 문화는 또 어떤가요? 어제 제가 이제 우창수 박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요.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국에 계시는 한 선생님이 인도의 박물관을 방문했답니다. 그러면서 고인돌이 이렇게 인도, 뭐 동남아시아, 한국으로 이렇게 전해져 왔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인도의 박물관장이 무슨 이야기냐? 너희들 한반도로부터 고인돌이 오히려 이쪽으로 전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단지 일반인이 아니고 박물관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환인 7분의 환인과 18분의 환웅과 그다음에 47분의 단군이 계셨다는 이 사실 자체마저도 우리의 강단사학과 그 밖에 이 학교의 교육에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새롭게 뒤집어 봐서 점검해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30마고로부터 궁이, 소이 이 손들이 함께 쭉 퍼지면서 마고성에서부터 우리의 글자, 말이 그대로 실담어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범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담어인데요. 실담어에서 그 전해져 파생된 것들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왕오제
여기 지금 보시는 지금 이렇게 그 그림으로 보신 게 이제 사망 오제들의 그 하나의 도표인데요.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이족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지도를 전 세계적인 이제 관점으로 쭉 넓혀서 보시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 중국 티베트로 중앙아시아로 유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우리의 역사인데요. 제가 굳이 이렇게 지도를 좀 함께 펼쳐보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과거 수메르국까지 건설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족보에서 보시게 되면 환웅천왕 같은 경우는 환웅천왕이 이제 진주소시 부소보 족보 속에가 들어 있는데요. 이름이 이제 거발한 환웅이 소호입니다. 근데 동생 소밀유가 소밀유 뭐냐면 할아버지죠. 그 존재가 동막에 가서 수메르국을 건설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메르국은 결국은 이 이라크에 해당되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범어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범어라는 말을 언제 들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사실은 뭐 범어든 뭐든 우리 먹고 살기 다 바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범어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깨우쳐 주신 강상훈 박사님이 계셨고 또 그나마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느껴보고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보통 그 티베트, 신장 위구르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돈황 지역, 칭하이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네팔과 히말라야 산맥을 통한 이 지역들, 우리 선조들의 무대였습니다. 왜 범어가 그런 오랜 역사의 기록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졌는지 같이 이렇게 느껴보시기 위해서 지도를 펼치게 됐습니다. 자, 인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은 파트나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거 비하르 지역의 파트나 바로 밑에가 바로 이제 가야라는 지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가야라는 그 도시가 그대로 있고요. 제가 이제 어원상으로서 우리 이제 이미경 선생님이 책을 쓰신 곳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박인수 선생님이 정리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지도는 좀 작지만 이곳이 바로 말하자면 중천축국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천축 그러면 무조건 인도로만 국한을 시켜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인도는 뭐 남천축국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인도와 이렇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의 남천축국, 그 다음에 그 위로 지금 이제 우루무치를 포함하는 그 위쪽 지역들 이렇게 말하자면 북천축국,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이런 쪽, 그 다음에 뭐 서천축국 이런 식으로 동천축국, 천축국 자체가 좀 범위가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예, 여기 가야라는 표시 명확하게 보이시죠? 여기 가야라고 그대로 도시가 존재합니다. 가야는 대한민국에서만 가야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해 중심으로 해서 막 그 가야 문화권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역사 가야는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됩니다. 네, 이건 이제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많은 학자들의 연구도 필요하고 우리 인식의 틀도 이제 깨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글로도 다시 이렇게 좀 옮겼는데요. 가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거발한 환웅 여기에도 제가 조금 더 크게 썼습니다. 그 환웅의 그 동생 바로 소미류가 동막에 가서 아까 이라크에 가서 수미르국을 이렇게 세운 그러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역사로 따진다라면 이때가 이제 5,90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사실을 전라도 천년사 문제로 우리가 막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천년도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우리가 그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랜 세월에 대한 기록들이 우리 선조들은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남겨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 도외시하고 살았다. 너무 모르고 살았다. 너무 부끄럽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들죠. 이 김정양 박사님은 독일의 이제 브란덴부르크 이렇게 학술원에서 공부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십니다. 이제 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김정양 박사님한테 동양에서 왔지 않느냐 하면서 쐐기 문자에 대한 연구를 좀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동방에서 학자 1000명, 건축가 1000명, 이제 기술자, 노동자 1000명이 당시에 이쪽으로 가서 거기에 문명을 일으켰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온 해가 BC 2334년. 그러면 우리가 당군이 2333년 우리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단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기점으로 동쪽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수미리 쐐기 문자 수메르국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명까지도 우리의 선조들이 일으켰다. 그건 신라의 우리가 박재상 선생의 부도지를 통해서 세계 만방으로 펼쳐나가는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이야기, 포도 이야기가 다 박재상의 부도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선조들은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타지키스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시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영화 속에 그 아련하게 남아 있는 파미르 고원이 바로 이제 이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선조들의 이렇게 살았던 영역을 단지 어느 한 곳으로만 딱 국한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쪽에 이제 말하자면 우루무치, 그 다음에 도난까지 그리고 이렇게 계속 그 다음에 내몽고까지 이렇게 동진해 오는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아루나찰라 인도의 지역 이 부분도 그렇고요. 허왕무가 반드시 배를 타고 여기서부터 왔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에서는 이렇게 지나와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온 걸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서로 필요하고요. 우리의 관심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버머의 그 주제를 일단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인도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중국이 아니라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한반도, 한국하고 인도의 말이 같을까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버머 산스크리트를 인도어 또는 불교어라고 종교어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실질적인 말들이 버머고 또 우리말이고 한자일까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렇게 스스로 우리 각자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정말 질문을 해보면 왜 그럴까 정말로. 그러면 불과 허왕무 한 명, 허왕무와 그 일단의 무리들 몇 명이 우리들을 정말로 이렇게 버머를 쓸 수 있게끔 했을까? 저는 그것도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한번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버머는 일반적으로 버머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자어로는 범천의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하늘의 신성한 말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제 인도의 사성 계급으로 이야기한다라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우리 학교에서 늘 배웠던 거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브라만은 곧 말하자면 승려 계급, 사제단, 그 다음에 제사장, 스님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실질적인 이제 그 사회의 주도 그룹은 크샤트리아입니다. 크샤트리아인데 바로 이제 그 크샤트리아가 우리 사투리가 되는데요. 일단 버머라는 것은 브라만 또 한자로 음역으로 바라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브라만 버머가 곧 이제 영어의 산스크리트가 되고 산스크리트는 잘 짜여진 의미다라는 뜻을 또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머를 오늘 지금 이제 여기 알려드리는 것처럼 영국인이 124년 전에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 속에다가 다 버머 영어 사전 속에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표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Cognate Indo-European Languages, 인도 유럽어
동족어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모든 서양의 언어들 자체가 다 말하자면 한 동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양인들은 인도 유럽어라고 그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자존심이 있다라면 유럽 인도라고 한다든가 인도를 좀 빼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한다라면 타미르와 버머가 바로 자신들의 언니이자 엄마이자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강사원 박사님 연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버머가 우리말이더라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인도 유럽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서양의 언어학자들에게 인도 유럽어라고 하지 말고 아시아 유럽어라 이야기를 해라. 아니면 이제 무문명에 관계된 무아시아 유럽어라고 이야기를 하든, 뭐 알타이어족이다, 뭐 굴제어다, 교차고다 막 그렇게 너무 하지 마라. 물론 이제 언어학상 연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분류를 계통상으로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본다라면 이 버머의 가장 기초적이고 작고 간단한 핵심적인 단어들은 다 우리말입니다. 간단한 예로 아궁이의 어원이 아그니로 나와 있거든요. 불의 신 아그니인데 아그니 밑으로 막 수백 개의 단어들이 딸려 있어요. 18만 단어의 모든 단어가 다 버머가 우리말이 아니고 우리말 모든 단어가 다 버머는 아니지만 3,500년, 4,0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쭉 살펴보니 이것은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정말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니에르 윌리엄스 경이 이 작업들을 했는데 이미 지금 영국인들을 포함해서 서양인들은 200년 전부터 버머를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버머 사전이라고 제가 편저자 김석훈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건 동서양의 합작품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의 도구로서 참여해서 영국 옥스포드 대에서 만들어놓은 모니에르 윌리엄스가 만들어놓은 이 옥스포드 사전, 그리고 서양의 모든 언어학자들이 진즉 오랫동안 200년 동안 축적해놓은 그 내용을 가장 잘 또 이제 모니에르 윌리엄스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 바탕 위에 독일의 쾰른 대학교에서 이것을 디지털화 작업을 너무나 잘 해놨어요. 강상호 박사님은 아날로그로 이렇게 보셨잖아요, 사전을. 아날로그, 저 뒤에 지금 그 옥스포드 사전을 제가 뒤에 갖고 왔는데요. 아날로그로 봤지만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쾰른 대학교에서는 디지털로 딱 검색하게 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 누구나 언제든지 스마트폰에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다 찾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왼쪽이 이제 그 실담어, 우리의 이제 지금 강상훈 박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과거의 마고성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사용했던 말 자체가 이렇게 좀 글씨가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손에 익히지도 않고 사실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데바나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현재 인도의 말하자면 여러 언어들의 기초가 되는 그런 그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기록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담어는 고대 천축국은 곧 우리 조선입니다. 산해경에 천축국은 천독이고 신독이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조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인류 문명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종교와 철학을 다 꿰뚫었고 지리와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 지금 도외시한 상황에서 역사는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다.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일으키는 중요한 하나의 기본 이건 전제에 속하는 겁니다. 베다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리그 베다 경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유르베다 베다 경전 속에가 이제 들어있는 말들이에요. 우리의 쓰고 있는 말들이 이 베다 경전 속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베다 경전은 많게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BC 4,000년을 넘어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6,000년을 넘어서요.
적게 친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기본 BC 1500년입니다. 1500년 전, BC 1500년 전이라면 지금으로 포함해서 적어도 3500년 전.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3500년 전의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별로 생각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해가지고 그때부터 한글이 있는 걸로 알아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종대왕 당신께서도 그냥 지금처럼 말을 썼어요. 단지 좀 발음상의 차이가 좀 다릅니다. 이따 좀 뒤에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지혜를 디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국정운에 디회. 그리고 그게 그대로 옥스퍼드 범어사전에도 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즈덤 이렇게 그 뜻이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 범어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세종대왕과 말하자면 집현전 학자들, 심지어 신미대사를 포함한 그 학자들은 이미 이렇게 나름대로 정통해서 알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인식으로 이 우리의 문자와 언어를 다 파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감히 한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봐요. 세종대왕께서는 너무 위대한 이렇게 작업을 하셨었지만 이 역사 자체를 다 알지는 못하셨을 거다. 오히려 지금에 와가지고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그렇습니다. 때가 돼서 그렇겠죠. 아까 사투리는 바로 이제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사투리는 크샤트리의 크가 묵음되면 사투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 크를 묵음시켜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오줌을 싸다라고 할 때 오줌을 싸다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크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가 묵음이 된 거예요. 네, 크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년 이상 됐고 이제 이것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확증입니다. 확증.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서양인들이 이미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범어사전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직은 제가 책을 옥스퍼드대나 쾰른대 뭐 형편에 따라서 아직 안 보냈습니다만은 서양의 언어학자들이 이걸 보게 되면 그분들이 쇼킹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연구해 놓은 건데 알고 봤더니 이 글들은 동양 저 구석지의 동쪽 자기들은 극동이라고 이야기하는 한반도, 한국, 조선 사람, 우리의 한국인들의 말하자면 실질적인 작품이고 주인이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내세우지는 않죠. 이렇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쓰시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의마시라고 부른 것 이제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쓰고 지금 끊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융합을 이야기하고 뭐 통섭을 이야기하고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단절과 분열과 이렇게 끊김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점인데요. 이건 이제 하늘의 뭐 운도 때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된다라고 여깁니다만은 이러한 때 왜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의마시라고 불렀을까? 의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이 자네 여기 와서 막걸리 한 잔 묻고 가 그러잖아요. 네. 어이 그런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리 가까이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이라는 뜻은 어이 또는 아이 그런 말이라는. 예. 마이씨는 여왕님이에요. 예, 저는 살떨렸어요 이걸. 예, 저는 이제 강상원 박사님이 이렇게 그 모든 저의 근원 자체가 강상원 박사님이세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서 내 주위에 내가 썼던 거, 어린 시절에 썼던 거, 내 부모님이 썼던 거, 우리 주변 것을 다시 좀 샅샅이 좀 뒤져보면서 역으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흥에는 고흥 말들이라는 책들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참고도 하고 계속 느껴봤더니 아니 마이씨 그렇게 아버지가 쓰셨던 의마시인데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의마시를 쓸 수가 없죠. 왜? 마이씨는 여왕님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의마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어이 머슴 이렇게 말하겠어요? 네? 자신을 여왕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마리오가 왕이시옵니다. 에마리오가 아마루인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 사투리와 이 남쪽 지방의 특히 전라도 사람들 우리 경상도 모든 분들을
이게 아를 여기 발음을 아보다는 에가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입을 막 더 크게 아 할 필요 없죠. 예,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사다리, 세다리, 아기, 애기, 아리다, 에리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가 애가 되는 현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 나오는 빈대떡도 많아요. 빈다. 인도인들 여기에 이마에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여 있는 거. 제3의 눈, 법안 막 이렇게 표시하는 그 빈대가 바로 그 빈대떡 똑같습니다. 동그란 모든 것들은 다 단추, 막 동그란 것들은 전부 다 빈대예요. 예, 그 빈단데 빈대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에마리오 우리 지금은 에마리오는 그래도 많이 씁니다. 근데 에마리오는 뭐냐? 좀 말 좀 물읍시다. 영어에 뭐 excuse me 뭐 이렇게 pardon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실질적인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불렀던 이름이에요. 왕족의 말 그대로 아까 사투리의 말이 정확하게 증명된 게 우리들의 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예. 왕족의 말이에요. 무사의 말이에요. 제가 이건 신분의 문제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이 말이 적어도 가야만 하더라도 2000년. 한국 땅에서 가야 2000년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한국 땅의 가야의 한반도 가야는 어디서 떨어졌죠, 이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제 역사를 사실 잘 모르는 사람에 속해요, 제가. 맥락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지 제가 뭐 세세한 역사를 뭐 역사학자처럼 공부한 것도 아니고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의 말의 중심으로 따져본다면 이건 정말로 참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거는 측면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캡처를 해왔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얼마시는 어떤 경우까지 쓰냐면은 집안에 질부들이 있어요.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아래 그 여성들에게 존칭해서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존중하는 그 존귀한 여인으로 취하죠. 그러니까 집안에 질부, 얼마시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세대, 이게 이제 끊겨가고 있어요. 이제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흥에서는 이제 그 데코 문화가 있죠. 이렇게 부를 때 반드시 여성이 사는 고향의 이름 또는 여성이 정해주는 그 데코를 먼저 붙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머님이 여산송 씨인데 어머님이 그 마을 이름을 쓴 게 아니고 여송으로 데코를 택했어요. 그래서 여송댁이죠. 근데 여기 전라도에서는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성떡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되냐면 여송 짐센, 여송 양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반드시 이건 모계사의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마고송으로부터 아까 마고송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그 모계사의 문화가 잘 이렇게 남아 있는 곳이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